안녕하세요. 오늘 루비 그리고 레일즈 생태계의 아주 흥미로운 최신 소식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퍼런스 키노트부터 시작해서요.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 소식, 또 개발자들의 고민이 담긴 논의, 그리고 요즘 빼놓을 수 없죠. AI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이런 업데이트들이 실제 루비 개발 환경이나 커뮤니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성능 개선, 또 새로운 도구의 등장, 언어 자체의 설계 철학, 그리고 AI 통합, 이 네 가지 관점에서 핵심만 좀 뽑아내 보려고 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에런 패틀슨의 Rails World 2025 폐막 키노트. 여기서 루비 성능 혁신이 핵심 주제였어요. 더 빠르고 효율적인 레일즈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키노트에서 강조했던 게 역시 성능이었죠. 주요 전략으로 몇 가지가 나왔는데 병렬성을 위한 렉터, 그리고 새로운 JIT 컴파일러 JJIT, 마지막으로 객체 최적화,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네, 여기서 렉터는 이제 멀티코어 활용을 정말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시도라고 봐야겠죠. 기존에는 GIL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렉터가 이걸 넘어서려는 건데 특히 루비 3.5에서는 변경 가능한 객체 공유 제한이 좀 더 강화된다고 해요. 이게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떤 작업에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CPU를 많이 쓰는 작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제이슨 파싱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작업에서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새로운 JIT 컴파일러, GJIT. 이게 기존 YJIT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YJIT도 이미 상당히 성공적인 JIT인데 GJIT는 접균 방식이 좀 달라요. 메서드 기반 JIT 컴파일러라고 하더라고요. 메서드 기반이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YJIT보다 더 넓은 범위의 코드를 최적화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성능 향상은 어떨지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키노트에서 JIT 친화적인 코드 작성의 중요성도 언급됐어요. 예를 들면 불필요한 다양성을 줄이는 것 같은 거요. 그런 게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코딩 습관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객체 최적화. 루비 3.5에서 객체 할당 속도가 3.4 대비해서 최대 70%나 빨라진다니.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 아닌가요? 맞아요. 70%면 정말 큰 개선이죠. 객체 할당이라는 게 워낙 기본적인 작업이니까 이게 빨라지면 레일즈 애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반응 속도가 확실히 개선될 겁니다. 사용자 경험은 물론이고 서버 자원 효율성에도 좋을 거고요. 그렇죠. 비용 절감 효과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성능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 소식입니다. 세븐시그널즈의 그 유명했던 그룹 채팅 도구죠. 캠프파이어. 이게 완전히 무료 그리고 오픈소스로 전환됐다는 소식이에요. 캠프파이어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이슨 프리드가 직접 발표했고요. 사힐 라빙지아나 데니얼 바설로우 같은 분들의 제안이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캠프파이어는 초창기 웹 기반 협업 도구 중에서는 거의 상징적인 존재였잖아요. 이걸 그냥 오픈소스로 풀어버렸다는 건 커뮤니티에 상당히 큰 자산을 기증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한 코드 공개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커뮤니티가 이 기반 위에서 자유롭게 실험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길을 열어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그런 커뮤니티 혁신의 좋은 예시가 바로 나온 것 같아요. 솔로쿠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개발자 크리잽터라는 분이 캠프파이어를 포크해서 자신에게 딱 필요한 기능을 추가한 거라고 합니다. 오, 벌써 그런 움직임이 있군요. 네, 주요 기능 보니까 디스포저블 노츠라고 쓰고 버리는 메모 기능, 투두 기능, 그리고 리사이클 버튼이라고 불필요한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하는 기능,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뭔가 개발 과정에서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그런 임시 메모나 아이디어 같은 걸 관리하려고 한 것 같네요. 네, 개발자 설명도 딱 그래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겼다가 사라져도 되는 임시 메모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디지털 스크래치 패드 그런 개념이군요. 캠프파이어라는 좋은 기반이 있으니 이런 개인적인 필요에 맞춘 변형도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좋은 사례 같습니다. 개발 도구 관련해서도 작은 업데이트가 하나 있었어요. 페이지 코드라는 서비스에서 기존에 쓰던 트릭스 에디터 대신에 새로운 렉스 에디터를 통합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라일로라는 분이 발표했고요. 아, 트릭스 에디터에서 렉스 에디터로요. 렉스가 기능적으로 좀 더 강력하고 유연하다는 평이 있긴 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아직 배포는 안 됐다고 합니다. 기존의 트릭스로 작성된 수천 개의 블로그 포스트와의 호환성 테스트가 필요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에요. 네, 그럼 마이그레이션은 항상 신중해야 하니까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생태계 내의 도구들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자,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였는데 왜 루비에는 불리언 클래스가 없을까? 마사푸미 오쿠라의 프렌들리도 RB 발표 내용입니다. 아, 이거 저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루비의 철학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루비에서는 불리한 클래스가 없고 대신 true는 true 클래스, false는 false 클래스의 유일한 인스턴스잖아요. new로 만들 수도 없고. 네, 싱글턴 패턴이죠. 그리고 점불, 이걸로 모든 불리한 값으로 바꿀 수 있고 오직 false랑 nil만 거짓, false이고 나머지는 숫자 0이든 빈문자열이든 다 참 true인을 취급하고요. 다른 언어들이랑은 꽤 다르죠. 자바나 파이썬, 자바스크립트하고도 다르고 하스켈하고도 다르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불리언이라는 슈퍼클래스를 추가하자는 제안이 코어 팀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절됐죠.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들이었나요? 첫째로는 이미 많은 제미나 라이브러리에서 자체적으로 불리언 비슷한 걸 정의해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에 추가하면 이름 충돌이나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컸고요. 아,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 둘째는 루비에서는 true랑 false가 이미 참거짓을 대표하는 유일한 값이고 또 조건문 같은 데서는 다른 개체들도 소위 truecy, falsey 맥락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거든요. if, user 이런 식으로요. 굳이 그걸 불리언이라는 클래스로 묶을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죠. 실용적인 관점이군요. 그쵸. 그리고 셋째는 이질닷 불리언 이렇게 명시적으로 타입 검사를 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용도가 별로 없다고 본 거예요. 루비는 원래 덕 타이핑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클래스가 뭐냐보다는 얘가 뭘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마지막 이유도 있었죠. 네, 마지막으로 그냥 이름 충돌 가능성 자체를 우려한 것도 있어요. 실제로 렉터도 원래는 길드란 이름이었는데 이미 그 이름 쓰는 재미 있어서 렉터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름 짓는 것도 쉽지 않네요. 발표에서 정말 놀랐던 건 true 객체란 false 객체가 가진 메서드가 거의 똑같다는 거였어요. 단 3개, 논리 연산자, and, or, XR만 빼고 다 똑같고 심지어 false.methods equal true.methods 이게 true를 반환한다니?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true와 false가 기능적으로는 사실상 같은 존재고 단지 논리적인 참가 거짓을 나타내는 대표 선수로서의 역할이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메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값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루비 창시자인 마추도 비슷한 맥락에서 불리언 클래스가 타입 검증에 쓰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의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굳이 언어 차원에서 장려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루비의 유연성 그리고 그들만의 객체 모델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결국 핵심은 이거군요. 루비는 실용성이랑 언어 고유의 일관성을 되게 중시하고 그냥 있으면 편리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막 기능을 추가하지는 않는다. 그런 신중함. 네, 정확합니다. 루비의 설계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 AI입니다. 레일즈 애플리케이션의 AI 기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근데 그냥 통합하는 게 아니라 레일즈 방식, The Rails Way로 통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마한 제안 같아요. 이블 말션스가 소개한 액티브 에이전트 개념입니다. 네, 액티브 에이전트.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일즈답다는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더라고요. 그렇죠. 핵심 아이디어가 우리가 컨트롤러 만들 때 애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상속받고 메일러 만들 때 애플리케이션 메일러 상속받는 것처럼 AI 에이전트도 애플리케이션 에이전트 같은 걸 만들어서 상속받아 쓰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애프터 제너레이션 같은 콜백도 쓰고 제너레이트 나우나 제너레이트 레이터로 동기 비동기 실행도 구별하고 심지어 프롬프트를 관리할 때 ERB나 파셜 같은 뷰 템플릿을 쓰자는 제안까지 나왔죠. 정말 레일즈 개발자라면 너무나 익숙할 그런 패턴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 익숙함인 것 같아요. 레일즈 개발자라면 새로운 개념을 막 배우지 않아도 기존에 알던 방식으로 AI 기능을 비교적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AI 관련 로직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라는 단위로 딱 묶이니까 코드 관리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관성이나 유지보수성 측면에서 분명 이점이 있을 겁니다. 실제 예시도 몇 가지 들었는데요. 댓글 번역 에이전트, 컨트롤러에서 호출하고 번역 결과가 나오면 콜백으로 모델 업데이트하고 물론 여기서 관심사 분리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는 했지만요.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안서 리뷰 에이전트였어요. 점수를 매기는데 이게 얼마나 새로운 내용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 컨퍼런스 발표 목록을 툴이라는 메서드로 조회해서 참고하게 하는 방식. 이것도 흥미로웠습니다. LLM이 외부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네, LLM의 능력을 확장하는 일반적인 패턴 중 하나인데 그걸 액티브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보여준 예시죠. 그리고 테스트 전략도 인상 깊었어요. 실제 LLM API를 매번 호출하면 비용도 들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짜 프로바이더, 페이크 LLM 같은 걸 만들어서 테스트하자는 제안이었죠. 네, 응답 내용이나 호출 횟수, 프롬프트 파라미터 같은 걸 검증할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AI 기능 테스트의 신뢰도를 높이는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이슨 스키마나 툴 정의할 때 반복되는 코드들 이런 거 RBS나 야드 같은 걸로 자동 생성해서 보일러 플레이트를 줄이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개발 생산성을 높이려는 고민이죠. 하지만 이게 당장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API 사용량이나 비용 추적하는 문제, 또 상황에 따라 프롬프트나 자격증명을 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AI가 생성한 결과가 안전한지 검증하는 가드레일이나 파이프라인 구축, 이런 것들은 아직 더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죠. 여러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력해서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워크플로우나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메모리 관리, 해제 에이전트 같은 문법 아이디어도 나왔죠.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RAG, 검색 증강 생성을 위한 추상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액티브 에이전트는 레일즈 안에서 AI 기능을 아주 구조적으로 그리고 레일즈답게 통합하기 위한 굉장히 유망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성된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앞으로 커뮤니티와 함께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설계 패턴 제안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네, 레일즈의 그 실용주의적인 철학이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루비의 성능 향상을 위한 렉터와 JJIT 이야기부터 캠파이어와 솔로 쿠커를 통해 본 커뮤니티 주도 혁신의 가능성, 또 불이한 클래스가 없는 이유에 담긴 루비만의 독특한 설계 철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티브 에이전트를 통한 AI 통합 시도까지 루비와 레일즈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측면을 짚어본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 루비와 레일즈 생태계가 결코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성능 개선이라는 어떤 기술적인 숙제를 풀어가는 동시에 커뮤니티와의 상생을 고민하고 또 언어 자체의 핵심 철학은 지키면서도 AI 같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실용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다양한 진화의 방향들, 성능 추구, 오픈소스 기반 혁신, 언어 철학 고수, AI 프레임워크 시도,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여러분의 개발 방식이나 루비 레일즈를 사용하는 경험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네요. 루비의 그 실용주의 철학과 또 AI처럼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기술을 통합해야 하는 요구 사이에서 여러분은 이 생태계가 앞으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가길 바라시나요? 네, 한 번쯤 각자 생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